시작할 텐데 이 권은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허가를 하고 뭐 영업 정지를 시키고 이런 행정 행위 내지는 처분할 때 사전에 지켜야 될 절차,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오늘 공부할 내용.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 국민이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정보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들에 관한 정보 있잖아.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은 정보, 보건복지부가 다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런 개인의 사생활 관련 개인 정보 함부로 이거 유출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해야 되는 문제. 응? 그 다음에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했을 때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뭔가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조치들 이런 걸 또 공부하고 그다음은 이제 행정구제법이라 그래서 행정작용 때문에 위법하거나 적법하거나 어떤 행정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 국민의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 손해배상제도, 손실보상제도 이런 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조치가 위법하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해도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가 아닌 한은 일단 효력이 유지되지. 그럼 상대방 국민은 일단 따라야 되니까 싸워야 되지. 그 취소를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 가진 기간에 신청해서 이거 위법이다 인정해서 취소받는 이런 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절차가 이제 이 권에서 공부할 내용이야. 그 중에 오늘 공부할 게 행정절차법인데 행정절차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응? 빠지지 않고 나와. 응? 매우 중요한 부분. 자, 개설의 행정절차의 의의는 특별한 논점은 없다. 응? 공부할 게 논점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그러면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보통 의미합니다. 응? 네.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얘기죠.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2번은 하나만 정도 알아두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볼 때 법제도의 전통에 따라서 크게 영미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이제 영국, 미국 쪽에서는 일찍부터 이 어떤 결과 내지 내용도 중요하겠으나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 절차를 매우 강조했던 게 영국, 미국 쪽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쪽 대륙법계 쪽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응? 절차,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초창기는 절차는 중시 안 했었어.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가 교류가 많아지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대륙법계 국가도 사전 절차를 중시합니다. 응? 그런 과정인데 동그라미 2번에 하나 알아두자.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첫째 줄 자연적 정의의 원칙. 응? 이거 밑줄 쳐주자.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 그래서 그 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원칙이야. 응?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연적 정의라는 게 뭐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원칙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연적 정의 원칙.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두 가지가 이제 세부 내용이래. 자연적 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그럼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 돼. 뭐냐면 누구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누구를 벌 주고 누구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최소한 변명 기회는 주고 들어본 다음에 해야 이게 정의로운 거 아니냐. 최소한 변명할 기회도 줘야지. 응? 들어보고 그래야 정의롭다 이거야. 그지? 네. 난 이 말 할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뭐 때문에 하여튼 울은 모양이야. 그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인데 내가 뭐 때문에 울은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혼을 낸 거야. 응? 나는 어린 마음에 억울해서 뭐 이러잖아. 이래서 이랬고 이랬는데 왜 혼내냐? 응?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할 거. 그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이 조그만 놈이 어디다가 말대답이야? 응? 그럼 더 혼내. 난 더 억울해. 최소한 내 얘기는 들어줘야지,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혼낼 만한지 안 한지 그걸 따져보고 혼을 내든가 해야지. 그냥 말대꾸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혼내면 가만히 네 하고 있으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생각. 그 굉장히 어린 마음에 억울했었나 봐. 응? 아직도 기억에 있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일찌감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거나 해서 애를 혼낼 때 꼭 변명할 기회를 주라고. 왜 그랬는지. 응? 들어보고 해야지. 억울함을 남기면 안 돼. 응? 그래서 영국에서도 일찌감치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변명 기회를 주지 않고는 처벌이나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쌍방청문회 원칙이라 해서 뭔가 싸움이 났는데 이거를 판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싸우는 양쪽 당사자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입장에 있는 자가 판정을 해야 되고, 그 양쪽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공격 방어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판정을 해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냐, 그치?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걸 쌍방 청문회 원칙, 편견 배제 원칙 이렇게 불러. 하여튼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론, 시험에 쓰는 거. 예전에 한 10년쯤 전인가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 다음 중 영국에서 판례상 확립된 자연적 정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답을 고르래. 그렇고 이제 답지에 뭐뭐뭐 써놨는데 정답은 행정 절차.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원칙이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영국에서 발전된 하여튼 자연적 정의 원칙,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다. 절차적 정의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행정 절차의 필요성. 요거 한 두어 번 나왔나? 근데 어려운 건 없지. 여러분 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따 공부할 건데 행정 절차라는 것의 핵심 내용이 이거야. 국민한테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이게 불이익 조치를 하잖아. 무슨 의무를 부과.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불이익 조치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한테 미리 사전 통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할 예정이다. 알려줘. 문서로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사전 통지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 있지. 이게 행정 절차의 가장 핵심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그냥 불이익 조치를 갑자기 내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지?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할 때보다 행정이 보다 타당하고 적정한 행정이 되겠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민주적인 행정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행정을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고 취소가 되고 그러면 취소해서 없어지고 다시 제대로 뭔가 절차를 지키거나 해가지고 다시 하면 다시 적법한 조치잖아. 근데 시간도 더 걸렸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어. 그죠? 이거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차라리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시간 비용이 더 절약될 수 있었는데, 그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행정기관,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국민에게 불이익 조치할 때는 이런 공통된 절차를 만들어 놓고 공통된 절차에 따라 하게 하면 어떤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고 통일된 업무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행정의 능률성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그지? 다 이해하지? 자, 포인트는 4번이야. 시험 문제 내는데. 4번. 사전적 권리익구제. 이거는 국민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잘못돼가지고 국민의 권리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 사전 예방. 국민의 권리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게 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걸 사전적 권익구제. 여러분들이 국민의 이제 행정 때문에 생긴 피해를 국민의 구제 방법으로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 사후적 구제는 뭐야?
이미 행정 조치가 국민한테 행해지고 난 다음에 국민이 이건 잘못됐어, 위법이니까 뭐 취소해라, 소송해서 취소 판결에서 없애주는 거, 소송제도, 그리고 위법한 작용 때문에 나 손해 입은 거 배상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받아서 배상해주고, 이건 다 이미 조치가 행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구제 절차지, 구제 방법,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비유해봐. 야, 범죄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아? 이미 범죄가 생긴 뒤에 신속하게 수사, 범인 검거, 처벌하는 게 더 좋아? 응?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나요? 응?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행정조치가 행해지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정한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전적 행정 절차가 이런 사전 구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뭐 사후 구제에 뭐 기여한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구제. 그거 잘 유의하면 될 겁니다. 다만 여기는 안 써놨지만 행정작용을 신속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신속성은 좀 희생이 되겠지? 절차를 거치면 신속하게 하는 거는 좀 절차를 법적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니까 신속성은 좀 떨어질 거야. 그치? 그치만 신속성을 조금 희생을 시키더라도 이러한 더 중요한 이익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가야. 응? 뭐가 중요해? 응? 시간 비용 덜 들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거. 여기에 익숙한 사람 아니야. 갑자기 행정을 해야 돼?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이씨,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법률에, 법률이 근거가 정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응?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줘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절차, 열받는 거야. 아이씨, 빨리빨리 해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쌓고 싶은데, 그지? 4대 강도 그래서 빨리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임기 내에. 그래갖고 하여튼 편법을 쓰고 해가지고 뭐는 생략하고 뭐는 생략 빨리 하느라고 응? 한겨울에도 야밤에 강물에 콘크리트 부어놓고 사업. 나중에 나 부실공사 응? 맨날 매년 수천억씩 모아들어. 보수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응?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냐 말이야. 그지? 응.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것도요, 날림으로 하면,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날림으로 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후다닥 하면은 빨리빨리 뭔가 성적 나오는 것 같지만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 한 80점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날림으로 하면, 후다닥 하면, 그냥 제대로 이해도 안 한 채 암기만 하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고득점을 하려면 꼭 이해를 해야만, 철저한 이해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꼭 두세 문제 있단 말이야. 응? 그걸 맞아야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를 한다고. 원래 출제가 출제위원들한테 의뢰를 할 때, 의뢰가 이제 일반적인 쉬운 문제 한 50%, 60% 정도 내주세요. 응?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문제 한 30% 내주세요. 어려운 문제 10%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절, 이거 출제 의뢰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세 문제는 항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행정을 할 때 사전에 아까 말한 대로 국민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이런 절차,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위에서 얘기한 그 기능적인 측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법적 근거로는 헌법적 근거 쌍가루 1번 중요합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헌법 12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할 때 일정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야. 응? 헌법 12조. 그래서 거기 밑에 헌법 12조가 소개돼 있지? 읽어보면 원래 헌법 12조는 문구상으로 보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죠?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2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조 1항, 그지? 예. 둘째 줄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처벌받거나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12조 1항의 둘째 줄에도 적법한 절차라는 게 단어가 들어있고, 그죠? 12조 3항에도 적법한 절차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죠? 바로 이게 문구상 표현만으로 보면 이제 국가가 국민을 뭐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처벌하고 형사처벌하고 이런 것에만 이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고 돼 있는 것처럼 표현은 돼 있으나 문구 전체 문구는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무슨 죄를 졌다고 형사처벌하는 데만 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는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헌법 원칙을 선언한 거래. 그래서 국회가 법 제정하고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고 할 때도 당연히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헌법적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정리하자면 자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다. 응? 그리고 판례가 소개돼 있어. 맨 밑에, 그지? 판례가 시험에 나와. 뭐라고 썼나 보자. 헌법 12조 1항과 3항에서는 적법 절차라는 말을 적법한 절차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첫째 줄 끝에 국민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사처벌할 때 형사처벌하는 절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뭐야? 입법 작용, 행정 작용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하는 작용은 다 뭐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그죠? 정당하고 내용도 정당하고,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도 갖춘 그러한 법에 따라야 된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행정을 할 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건 헌법 12조에 의해서 도출된다. 그리고 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어떤 정당한 절차,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늦게 법을 만들었어요. 행정절차법이라고 1996년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시켰어.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쭉 되어오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나왔고 행정절차법의 내용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공부해야 된다. 자, 일단 1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특징. 자, 행정절차법이니까 국민한테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전부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실체적 규정. 그러니까 일부 어떤 절차가 아닌 내용에 관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고 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절차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1번 전부 절차적 규정은 아니다. 일부 실체적 규정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특히 읽어보되 첫째 줄 끝에 절차자의 효과, 처분의 취소, 철회, 제한, 하자 있는 처분의 재심사 이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 없는 거 있지? 응?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국민에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지 절차를 안 지키고 행한 조치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규정 안 뒀다는 얘기야. 그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또 중요합니다. 규정 없는 거. 야, 행정작용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뭐야? 행정위원이 법 만드는 작용도 있고, 법 집행하는 행정처분, 행정행위하는 작용도 있고, 우리가 배웠죠. 행정지도도 있고, 또 계약 맺는 것도 있고, 행정계획도 있고, 국민한테 뭔 조치하겠다 사전 약속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작용들이잖아. 근데 다 모든 작용을 할 때 거쳐야 될 절차를 다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5가지 작용을 할 때 거쳐야 될 절차만 규정했어요. 그 5가지 작용이 뭐냐면 첫째 3번의 첫째 끝에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될 절차. 그 다음에 국민이 신고를 해오면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 응? 그 다음에 행정관이 법을 만들 때 사전에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 국민에게 예고하는 절차. 응? 입법 예고. 그리고 중요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행정작용할 때 국민한테 미리 예고하는 거, 행정예고 절차.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 행정지도라고 하는 작용할 때 지켜야 될 절차. 5가지 작용의 절차만 규정해놨어요. 응? 그러면 3번의 앞머리 중요한 작용들인데 아무 규정 안 두고 있는 것들 있죠? 뭐 있어? 응? 행정계획에 관한 행정계획 수립하고 뭐 확정짓는 절차 없습니다. 또 뭐 없어?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규정 없어요. 3번째, 행정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없고, 또 확약, 국민한테 미리 뭐 사전 뭐 한다 안 한다 사전 약속하는 행위하는 절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 이게 3번에 이 어떤 행정작용인데 아무런 규정을 안 두고 있는 얘들 있지? 그거 잘 내, 시험에. 응? 아주 짧게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작용은 응? 이런 거 낸단 말이야. 3번 여기선 1, 2, 3번 여기까지만 잘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자. 목적과 적용법. 자, 목적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응? 밑줄 긋고 외우지 말고. 뭐야? 이 법은 행정작용을 국민한테 할 때 그 절차에 관한 공통적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 그래서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 적용 범위가 중요한 항목이에요. 응? 근데 거기에서도 자, 1번을 보니까 행정절차법은 5가지 작용의 절차만 규정해놨어. 5가지 작용 뭔지 외우는 게 필요해. 처분이라는 작용을 할 때 절차.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응? 그런 5가지 작용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른 법에 특별하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뭐야? 두째 줄 행정절차법은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절차를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 모든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응? 5가지 작용의 절차만 적용을 받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무슨 행정계획 수립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절차도 없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법 행정절차법은 다음의 9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응?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될 항목입니다. 응? 첫 번째 1번 외울 때 다 하지 말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무슨 통과시키는 거 있지? 의견. 이거는 다 국회는 국회법이 따로 절차를 정해놓고 그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고 뭐 통과시키는 절차. 응? 또 지방의회가 통과시키는 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응? 뭐 이런 거 다 따로 절차를 정해놔서 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자 1번 국회, 지방의회.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는 당연히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법, 응? 민사소송이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제외시켰어요. 법원, 그 다음에 3번 범죄, 4번 선거관리위원회, 5번 감사원, 기관별로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은 이 법 행정절차법에 안 따라도 된다는 거야. 응? 그에 관해서는 다 별도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그거 따른다는 얘기지. 그 외에 6번째 형사, 행영, 보완처분 관련 법률. 형사는 이거는 당연히 뭐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 응?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절차. 이거 다 형사소송법 별도로 있어요, 다. 그 다음에 행영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자 그 형 집행하는 거 말하는 거야. 응? 이것도 다 형 집행에 관한 법률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보안처분 관련 법. 그 다음에 7번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법이 정한 행정조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가 있는 사항. 뭐 7번은 거의 잘 안 내더라고. 응? 8번은 이거는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다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행정심판에 관한 별도의 법률로 절차가 다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응?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자, 9번과 관련해서 시험이 이제 나오는데 9번을 보니까 자, 일단 보자.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 그지? 일단 밑줄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 응?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뭐 외국인의 출국, 입국, 또 외국인에 대한 난민 인정, 외국인에 대한 귀화 허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라든지 인사 관련 처분할 때, 응? 이때 무조건 이 법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끝에 단서가 달려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응? 그래가지고 셋째 줄, 맨 밑에 줄 보면 자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즉 성질상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기가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앞에 9번의 시작머리하고 생각해봐. 응?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뭐 인사 관련 처분은 무조건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때만 적용 안 받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응? 또는 거칠 필요가 없거나, 응? 아니면 준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일 때 한해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거지. 그게 그 단서까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9번은 무조건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요런 사항에 해당할 때만, 응?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그 밑에 판례를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갖고 대통령령 즉 행정절차법 시행령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목록을 1번부터 11번까지 쭉 또 나열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 보면 어디 있더라? 6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등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의결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그지? 공정거래위원회 요게 밑에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의결을 해가지고 뭐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안 받는다. 그지? 제외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지?
이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거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또는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대통령령으로 11가지를 정해놓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읽은 걸 토대로 판례가 쫙 나옵니다.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응? 판례 암기. 자, 1번 판례 시험 나왔습니다. 자, 1번 판례 까만색 글씨로 뭐라고, 붉은 글씨로 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의 의결을 거쳐 뭔가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납부해라 의무 부과하는 조치를 했대, 국민한테. 응? 자, 그럼 정리해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내릴 때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 그치? 위에 대통령령에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으로 규정해놨잖아. 행정절차법 적용 안 받지? 그래서 판례 보면 이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무슨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이런 거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지 않아. 응? 그러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자체에서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럴 때는 의견 안 들어도 된다. 예외 사유가 있어요. 응? 그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이 있다고. 그렇다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잖아? 그러면 넷째 줄에 뭐야?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하게 돼 있잖아. 적용 제외잖아.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여서 야, 행정절차법은 이거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생략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야. 왜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이란 말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건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이면 안 돼. 응? 그래,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공정거래위가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여서 적용을 해서 생략을 했단 말이야. 의견 청취를. 이거 생략한 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하려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응? 공정거래가 적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말고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여기 보면 뭐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부과하려면 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안 들은 거 위법이라고 해요. 그 법이 개별법이 정한 절차는 거쳐야지. 행정절차법은 적용 안 받는다 해도. 응? 자, 1번 알아도 되고 2번도 다 시험 나왔다. 지방병무청장이 뭐 했대? 어떤 남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가 취소했대. 응? 여러분 산업기능요원이 뭐야? 군 현역 복무하는 대신에 뭐 방위산업체 이런 데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군대 마침고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은 좀 더 길어요. 현역보다 한 3년인가 할 걸 아마. 그 의무적으로 하고 대신에 좋은 건 뭐야? 뭐 월급도 나와. 직장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그게 근무 경력으로도 다 인정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공계 계통이 많이 이런 걸 갑니다.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 군대 현역으로 안 가고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조아라 했다고 치자. 그죠? 조아라 했는데 취소시켜 버렸어. 그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준 거잖아. 그지? 응? 그러면 이 취소할 때 어떻게 돼? 야, 너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조치했던 거 취소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 얘기 들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야. 근데 실제로는 병무청장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안 들었거든, 상대방 얘기.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다. 싸운 거야. 근데 병무청장은 뭐라고 주장했대? 야, 이거는 9번 보자. 9번. 그지? 아까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 전 페이지의 마지막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관한 거 이거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안 지키고 했어도 문제 없는 거다. 이게 병무청장의 주장이야. 그렇지?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런데 자, 중요한 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봤지?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했다가 취소시키는 조치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래. 그게 핵심이지.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니야.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면 행정절차법 안 따라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행정절차법 적용받는 거야. 그렇다면 불이익 조치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고 했어야지. 안 듣고 해서 위법이다. 응? 그치?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라고? 두째 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사항 아니다. 적용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회 줬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자, 3번. 자, 군인이야. 군인인데 뭐 한대? 첫째 지름가 진급. 군대에서는 진급이라고 그러지. 그지? 일반 공무원 사이에서는 승진이라고 하는데. 그지? 군대는 진급이라고 그래. 그지? 그러면 말하자면 그지? 아직 진급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자에 대해서 뭘 했대? 응?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진급 선발을 그냥 일방적으로 확 취소해 버렸어. 그지? 자, 이 조치 뭐래? 응? 결국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건데 안 거치고 해서 위법이다. 응? 판결 나왔죠? 그래서 예. 자, 그 세 줄이 핵심이고 그래서 자, 진급 선발을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데서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조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서 원칙적으로 뭐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다. 응?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쪽 페이지 가면 5째 줄. 아마 이 사람이 군대에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뭔가 뭐 음주운전하다 그 이후에 걸렸다든지 해가지고 수사도 받고 뭐 이러는 과정인가 봐.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진급 선발 취소시킨 조치가 뭐야?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수사 과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진급 선발 취소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를 안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응? 두 가지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공통사항이야. 묶어보세요. 자, 4번은 직권 면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 면직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응? 면직은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조치지 직권은 뭐 인사권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응? 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아니다. 4번하고 5번을 묶는 게 아니라 5번하고 6번을 묶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응? 미안. 자, 4번의 결론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 면직하는 건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처분이네? 응? 그럼 아까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 중에 목록에 공무원의 인사 등 뭐 징계에 관한 처분은 뭐야? 처분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거지. 그러나 자 결론 뭐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직권면직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했다면 위법이고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겸해 볼 건 아까 이거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 관련 처분 아니냐? 근데 거기 문장 보면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받는 게 아니다. 그 아까 적용 제외되기 위해서는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적용 제외되는 거다. 근데 이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거쳤어야 한다. 따라서 안 거치고 한 건 위법이다. 이해됐죠? 그런데 5번하고 6번은 어때? 공무원에 대해서 뭐 하죠? 직위해제. 직위해제 시키는 처분. 무슨 땡땡 국장. 너 국장직 물러나. 국장직에서 내려와. 이게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국장직에서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어. 이게 직위해제예요. 자, 직위해제 시키는 조치는 결론이 뭐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이고 또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대? 야, 이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직위해제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지? 지금 어떤 국장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 기자들 앞에서 교육부의 무슨 국장이 뭐라고 했지? 국민을 개돼지라고 막 표현하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그죠? 국민을 개돼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보도되고 난리가 났잖아. 국민들이 막 난리 났어. 아니 막 핍박거려요. 아니 국민의 세금 받아갖고 먹고 사는 놈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한다. 막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이제 일단 모여서 국장직에서 뭐 해야 되냐면 징계를 할 거야. 근데 징계하려면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간이 걸려. 근데 특히 이제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을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 계속 징계 절차 시간 걸리는데 징계 절차 밟아서 파면되기 전까지 계속 원래 맡아보던 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건 부적절.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징계 절차 밟아서 최종 파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위해제는 주로 이제 후속 징계 처분을 위한 임시 조치를 일단 해놓는 거라고. 그지? 그런 점에서 보면 직위해제 처분은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래. 그지? 그래서 결론 뭐야? 사전에 직위해제할 거다. 당사자한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 안 주고 결정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응?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군대에서는 보직 해임이란 말을 쓴다는 거야. 일반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군대에서는 보직 해임. 응? 사단장이 전에 그거 있었지? 우리 박찬주 대장인가 옛날에 있었잖아. 우리 군인들 현역 군인들 공관 사병으로 이제 배치돼서 근무하는데 그 군인들을 뭐에 동원됐어? 자기네 무슨 집에 잔침부를 막 시키고 그지? 응?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그게 이제 보도되고 하면서 그 사람 어때요? 그 무슨 사단장이나 무슨 분단장 그 지휘에서 보직해임, 응?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자 보직 군인에 대한 보직해임은 4번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하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달리하는 거야.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응? 성질상 절차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 응? 불필요한 사항에 그러니까 행정 절차 안 거치고 해도 된다. 그치?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그 옆에다가 좀 자, 여기 보면 공무원 임명할 때 자, A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래. 그럼 이 사람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안 돼.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뭐야? 무효.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생긴 적도 없어. 응? 자, 그런데 A도 모르고 시험 봤어. 신청 내고. 그 시험 봐도 최종 합격 결정하기 전에 다 신원조회 해. 그래갖고 뭐야?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 그러면 불합격 이렇게 시킨다고. 근데 이게 착오가 있었어. 하여튼 잘 몰라가지고 A도 모르고 응시했고 이 사람을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처음부터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9급은 6개월 동안 15 공무원이 돼요. 15. 일반 회사의 인턴이라고 똑같지는 않은데 공무원은 공무원이야. 15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아직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말하자면 뭐랄까 수습 단계의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돼. 신분은 공무원이긴 하고 월급도 나오고 인정되는데 6개월 동안은 15라는 딱지가 붙어. 응? 그래갖고 6개월 이 사람 이제 시험 받고 면접도 받고 최종 합격했고 공무원 임명도 되긴 됐는데 6개월 동안 실제 근무하는 거 또 지켜보고 최종 정규 공무원 임명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6개월인데 요새 보니까 원래 합격하면 저 공무원 임명되면 아마 몇 개월이래요? 한 3개월이죠. 얼마지? 그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교육받아요. 그죠? 교육받아요. 합숙하면서 교육받고 또 이제 행정기관에 배치가 돼서 또 6개월이라 치면 정확한 건 아닌데 3개월 무슨 합숙 교육받고 현장에 배치돼서 3개월간 또 수습 근무를 하고 6개월을 무사히 마치면 이제 그것도 평가합니다. 그 배치된 부서의 장이 평가해서 이제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5기간 동안에 뭔가 뭐 잘못하고 막 이렇게 성적이 그 평가 점수가 나쁘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그 사이에 보면 신분 보장이 약해요. 15기간 동안에는. 응?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15기간 때는 조심해야 돼. 이제 근데 작년쯤인가 올해쯤인가 뭐 한참 또 저 기사거리가 나온 게 있었지. 뭐 공무원 사회에서 15 딱지를 떼면 뭔가 한턱을 내야 된대. 응? 저 선배 공무원들한테 부서 그 팀원들한테. 근데 그걸 또 뭐야? 보통 예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15 딱지를 떼면 뭐 15턱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찹쌀떡을 뭐 해갖고 갔더니 뭐 이딴 걸 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더라는 거지. 보니까 막 이것도 약간의 누구는 뭘 줬는데 그냥 몇십만 원 들어가지고 뭐 하나씩 돌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갑질이다. 이거 왜 그런 나쁜 관행을 만들어갖고 돈도 없는 15 공무원들 괜히 부담 주고 돈 들어가게 하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비판 많이 받아서 뭐 위에서는 그런 거 일체 없애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지 실제는 아직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하여튼 그냥 15 딱지 떼는 날 같이 모여서 그럼 축하한다 그러고 뭐 술 한잔 사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자, 어쨌든 요새는 근데 공무원 교육은 합숙 안 해요. 코로나잖아. 뭐 하는지 알아? 15기간은 15기간인데 원격 강의 들어야 돼. 뭐 공무원으로서의 뭐 윤리, 뭐 청렴, 뭐 등등 이런 거 다 이제 그 강의, 원격 강의로 강의를 들어야 그 이제 이수한거로 인정돼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강의도 들어야 돼. 원격 강의. 지금은 바로 일선 현장에 배치되더라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 전에 합격한 친구를 보니까 자, 어쨌든 결격 사유자를 15 임명했어요. 임명 처분. 근데 이 15 임명 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이야. 결격자를 임명했잖아. 이거 뭐라고? 무효야, 취소사유야? 무효. 그러면 이 사람 공무원으로 15 임명된 적이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15 임용해가지고 15기간 다 끝났어. 근무 다 했어. 근무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했겠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했어요. 정규 공무원, 정규 임용 처분을 또 내렸어. 여기까지 온 거야. 정규 임용 처분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정규 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여기 또 전제,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요때 이 A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없어졌대. 이제 해소가 됐대. 결격 사유가. 응? 예를 들면 무슨 결격 사유 중에 이런 거 있거든.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무슨 뭘 죄를 져가지고 형사 재판 받아서 뭐 징역이나 뭐 벌금 이상 무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난 후 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런 데에서 뭐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 근데 이때는 그 기간이 안 지났었는데 이제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게 된 거야. 해소가 된 거야. 그러면 결격 사유가 해소됐으니까 이제 정규 임용했다 이거야. 근데 이 정규 임용은 그래도 하자가 있대. 위법이래. 왜? 응? 정규 임용을 하려면 그 전에 15 임용을 마친 사람을 정규 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15 임용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15를 안 거친 사람이 돼서 말하자면 15 임용을 안 거친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이야. 정규 임용. 응? 위법인데 이거 결격 사유자하고 달라서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응? 이거는 취소 사유 있는 위법이 있다 이거야. 취소 사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여기 결격 사유를 15 임명한 건 무효인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정규 임명하기 전에 결격 사유 해소됐을지라도 결국 정규 임용 처분은 15를 안 거친 자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위법인데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정규 임용을 취소하는 조치를 할 때도 뭐 해야 된다? A,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해서 정규 임용을 취소한다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다음에 취소를 했어야 된다. 그걸 안 거치면 안 된다. 응? 이 결론이야. 그래서 거기 7번은 꼼꼼히 잘 읽어봐. 응? 그래서 둘째 줄에 내가 써놨지? 15 임용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응?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정규 임용 처분은 취소 사유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므로 결국 정규 임용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뭐 했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정규 임용 취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런 판결이죠? 응? 자, 7번도 시험에 쓰였어. 안 나온 게 없네, 시험에. 8번은 여러분 KBS 사장, 한국방송공사라고 그래요. KBS 사장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대? 해임할 거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절차 거쳐야 되는데 응? 안 거치고 했다면 위법. 응? 자, 9번도 뭐야?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취소. 이거 공부했지? 이거 진짜 취소가 아니고 이건 철회라고 배웠어. 그지? 자, 어린이집 평가 인증했다가 이 철회하는 건 역시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이익 줬다가 박탈하는 거지? 결국 뭐야?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된대 안 된대? 배제되지 않는다.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절차 거쳤어야 된다는 거. 다 이 끝말 잘 적용하세요. 다음 페이지 또 있다. 뭐 있어요? 응? 자, 10번에 보면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아까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사항이었지? 그래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적용되려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이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핵심 뭐야? 넷째 줄이야, 넷째 줄. 자, 사증이 비자란 말이야. 응?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야. 응? 그럼 거부할 거라고 사전에 뭐야? 응? 통지하고 상대방 의견 제출할 기회 줬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지? 자, 결론 어때?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야. 핵심이 이거 할 때 절차를 거쳤어야 되냐 했는데 어떻게 돼? 응?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응? 결론은 그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제외받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바자가 있다. 응? 그리고 절차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치고 해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다. 응? 그 다음에 자, 11번에는 제목 아래쪽에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 응? 그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생도 퇴학시키는 조치할 때도 불이익 주는 거니까 뭐 해야 된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 주고 나서 들어보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절차 거쳐야 된다. 그죠? 말하자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거치고 했어야 된다. 다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하다.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절차상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일반 원칙은 내용은 별로 안 나와. 그 제목만 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세 가지 원칙이 규정해서 모든 행정작용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응? 또 뭐 있대? 신뢰보호의 원칙, 투명성 원칙, 그치? 세 가지 제목을 적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4조 1항 오른쪽에 내용 보면 4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응? 읽고만 지나가자.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2항 4조 2항은 뭐야?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하거나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관행이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즉 국민들이 신뢰를 가졌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을 그와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가 원칙, 이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이에요. 응? 다만 예외가 있다. 두 번째 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법 해석 내지 관행에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예외에 해당하면 안 따라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기존의 법 해석 내지 관행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 신의성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은 뭐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투명성 원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투명성은 투명성 원칙 규정이 있다. 응? 그래서 읽어보면 1항은 읽었죠? 2항은 행정작용의 근거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은 해당 행정청에 그 법령의 내용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석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지? 그리고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냥 읽고 지나가야 돼. 여기는 왼쪽에 제목만 체크.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이 있다. 요것만 두시. 자,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행정절차법을 이어갑시다.